한때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만큼 확실한 사업이 또 있을까 싶었죠.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상조 회사들은 수십만 회원을 끌어모았고 병원마다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례식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세조차 감당 못해서 시신 안치실 냉동고 전원을 꺼야 하는 곳이 생겼어요. 빈소엔 조문객이 없고 화환도 사라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2025년 대한민국 장례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예전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엔 빈소 앞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조문객들이 밤새 드나들고 상주는 몇 시간씩 절을 받느라 허리를 못 펴곤 했죠. 밤 11시가 넘어도 사람들은 계속 들어왔고 육개장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빈소 밖 대기 공간엔 담배 피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주차장은 차가 없어서 한참을 돌아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빈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텅 비어 있습니다. 화환은 손에 꼽을 정도고 하루 종일 지켜봐도 조문객이 10명도 안 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서울 외곽의 한 중소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엔 유족만 덩그러니 앉아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음식도 안 시키고 그냥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시죠. 3일짠인데 이틀 만에 끝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지난달 어느 빈소는 조문객이 단 3명이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친구 1명, 옛 직장 동료 1명, 그리고 이웃 1명, 그게 전부였어요. 상주인 아들은 하루 종일 빈소를 지켰지만 절을 받은 건 단 3번뿐이었죠. 조문 문화가 끝났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족을 2번 울린다던 장례식장이 이제는 함께 울어줄 사람조차 없는 서늘한 공간으로 변해버렸어요. 장례식장 복도를 걸으면 쩡쩡 울리는 발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입니다. 빈소가 비어가는 이 풍경,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사실 과거 장례 산업은 비정상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직원한테 시신 한 구당 얼마씩 뒷돈 주고 장례식장은 바가지 요금 받고 상조 회사는 중간에서 수수료 떼어 먹고 리베이트 카르텔이라고 불릴 만한 구조가 버젓이 돌아갔죠.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엔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주만 해도 3남매에서 많게는 5남매까지 있었어요. 형제 자매들이 각자 지인들을 데리고 오면 조문객이 수백 명씩 모였죠. 두툼한 부조 봉투들이 쌓이고 그 돈으로 장례식장에 터무니없는 요금을 메꿔도 돈이 남았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어요. 아버지 장례 때 형제가 넷이었는데 각자 직장 동료들이 20명씩 왔어요. 거기다 동네 친구들, 친척들까지 합치니까 이틀 동안 사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받은 조의금이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장례 비용 800 내고도 200이 남았죠. 이게 그때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장례 치르고 남은 돈으로 형제들끼리 식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바가지를 씌우고 유족은 들어온 조의금으로 감당하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도 겉으로는 잘 가셨다며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어찌 보면 낭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비용이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저효율이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구조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의금은 안 들어오는데 비용은 그대로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올랐죠. 장례업계는 착각했습니다. 연간 40만 명이 사망하니까 자기들 고객은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믿었어요. 숫자만 봤지 그 안의 구조는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장례식장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업계는 오만했고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2025년 현재 장례 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는 바로 산무장례입니다. 빈소가 없고 조문객이 없으며 대접할 음식이 없는 장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닙니다. 인구 구조와 사회 인식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거든요. 실제로 한 장례 지도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빈소마다 손님이 넘쳐서 자리가 모자랐어요. 추가 의자 가져다 놓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죠. 지금은 10개 빈소 중 8개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음식 주문도 안 들어오고 화환도 안 오고 그냥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세요. 서울 강북의 한 중형 장례식장은 작년에 빈소 12개 중 8개를 폐쇄했습니다.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기세, 냉난방비만 나가고 손님은 안 오니까요. 문 닫은 빈소는 그냥 빈 방으로 방치됐고 냉동시설만 겨우 돌리는 상황이 됐죠. 심지어 일부 장례식장은 시신 안치실 냉동고 전원을 번갈아가며 끄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산무 장례의 확산은 장례식장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빈소 임대료, 음식 판매, 각종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니까요. 인구 통계학적 재앙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망하는 이 아이러니, 그 중심에 산무 현상이 있는 겁니다. 장례시장이 무너진 첫 번째 원인은 상주의 소멸입니다.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죠. 자녀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지금 50대, 60대 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1인 가구가 150만 명을 넘었어요.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사망하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요? 자녀가 없으면 상주가 없고 상주가 없으면 빈소를 차릴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20년에 2,500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가 2024년에는 3,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500명씩 늘고 있는 추세죠.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장례식장을 빌리거나 음식을 주문할 주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영장례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남았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장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시신 화장하고 유골함 봉안하는 게 전부거든요. 민간 장례식장 입장에선 고객이 증발하는 겁니다.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들어오는 장례 중 절반은 자녀가 한 명이거나 아예 없어요. 조카가 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 와서 간단히 치르고 가는 경우도 있죠. 빈소 차리지도 않고 바로 화장장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30대, 40대가 혼자 죽어서 며칠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한 해 3,000건이 넘어요. 상주가 사라지면서 장례 산업의 수익 모델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장례에서도 조문객이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족 수의 급격한 감소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 다자녀 국가였어요. 5남매, 7남매가 흔했죠. 형제 자매만 모여도 수십 명이 되고 거기에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합치면 좋게 100명은 됐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으면 그들을 통해 연결되는 조문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형의 직장 동료들, 동생의 대학 친구들, 누나의 동네 지인들, 막내의 학부모 모임까지 밤새 수백 명씩 상가를 채웠던 겁니다. 한 빈소에 200명이 넘게 몰리면 장례식장 측에서 옆 빈소까지 개방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자녀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일남 일녀 가정이 대부분이고 외동인 경우도 많아요. 자녀가 둘이면 연결되는 조문객도 확 줄어들죠. 한 4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례 때 형하고 저 둘뿐이었어요. 형 회사 동료 몇 명, 제 친구 몇 명 왔는데 합쳐봤자 20명도 안 됐죠. 아버지 장례 때는 형제가 5이었는데 조문객이 300명 넘게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정말 초라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70년대 출생자는 평균 형제 자매가 3.2명이었는데 2000년대 출생자는 1.2명입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예요. 장례식장은 철저히 방문객 숫자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빈소가 꽉 차 보이고 음식 주문이 들어오고 화환이 늘어서죠. 가족 수 감소는 곧 매출 하락이라는 잔인한 공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이미 진 겁니다. 빈소가 비어가는 또 다른 결정적 이유는 조직 중심이었던 직장 문화의 몰락입니다. 예전엔 어땠나요? 팀장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면 팀원들이 다 같이 조문 갔어요.
의리였고 사회생활의 연장선이었죠. 퇴근 후에 다 같이 상가 가서 절하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심지어 야근보다 조문이 우선이었어요. 안 가면 눈치 보였고 가는 게 예의였죠. 회사 전체 부고가 돌면 각 부서에서 대표로 몇 명씩 보냈고 화환은 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인 시간이 중요해지고 야근도 기피하는데 조문을 가겠어요? 사적인 약속이 있다고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단톡방에 부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무도 가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저녁 약속 있어서 안 갔고 결국 부장님 혼자 다녀오셨대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미안하다고 문자만 보냈죠.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장례가 발생해도 함께 갈 동료가 없거나 업무 시간에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재택근무가 늘면서 팀원끼리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는 애초에 소속이 없으니 조문 올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직장 조문객은 멸종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과거엔 직장 동료들이 조문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10명 중 1명도 안 와요. 조직 문화가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장례식장은 또 하나의 고객층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의 묘한 안전망 역할을 했던 조의금 문화도 이제는 끝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조의금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빚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엔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내 결혼식 때 받았으니 내 부모님 장례 때 가고, 내 아이 돌잔치 때 받았으니 내 집안 경조사에 또 가고, 이게 순환되는 구조였죠. 결혼식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낸 조의금을 다시 돌려받을 확률이 희박해진 거죠. 비혼이거나 무자녀면 결혼식도 없고 돌잔치도 없고 심지어 본인 장례 때도 조문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겁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조의금 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 회사 사람들 경조사에만 1년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거 돌려받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는 안 내려고 해요.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조의금을 안 내는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 경조사는 서로에게 빚을 지는 행위가 되었고 조문은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문객은 줄었는데 물가는 올랐어요. 예전엔 조의금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은 10만 원은 줘야 하죠. 들어오는 조의금으로 장례 비용을 충당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의금 문화의 붕괴는 장례식장에 치명타를 날렸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장례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써야 한다는 현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어요.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겪은 비용 문제를 폭로한 글이었는데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글쓴이는 최소한으로 진행했다고 했어요. 화환도 안 받고 음식도 최소로 주문했는데 장례식장 임대료만 600만 원, 총 비용은 1200만 원이 넘게 청구됐다고 합니다. 뭐가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장례식장은 위생을 핑계로 외부 음식 반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음식을 강매하죠. 수박 한 통에 5만 원, 수육 1kg에 14만 원, 육개장 한 그릇에 1만 5천 원을 받아요. 시중 가격의 3배가 넘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파는 삼겹살이 1인분에 3만 원이더라고요. 밖에서 사오려고 했더니 위생상 안 된다고 막았어요. 결국 거기서 시킬 수밖에 없었죠. 조문객 20명 먹이는 데만 100만 원 넘게 나갔어요. 더 악랄한 건 수의나 관 같은 필수품의 가격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좋은 거 써야 한다라는 말로 유족의 슬픔을 볼모로 잡아 비싼 상품을 강매하는 거예요. 기본 수의가 50만 원인데 고급형은 200만 원, 관은 기본이 80만 원인데 고급형은 500만 원입니다. 슬픔에 빠진 유족이 가격 따질 여유가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심지어 영정사진 액자가 30만 원, 리본 하나에 5만 원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폭리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탐욕이 소비자들을 등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네티즌들은 관혼상제 문화가 싹 바뀌어야 하며 현 구조는 장사꾼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죽어서 뭐하러 돈 쓰냐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립니다. 결국 비용 부담과 업계의 탐욕에 질린 유족들은 빈소를 차리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고 있어요. 직장이 뭐냐고요? 시신 안치 후 빈소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아예 거치지 않는 거죠. 이 비율이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4명은 빈소를 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5년 전만 해도 20%도 안 됐는데 2배로 뛴 겁니다. 한 5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형제끼리 의논했어요. 장례식장 가면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어차피 올 사람도 없는데 굳이 빈소 차릴 필요 있냐고요. 그래서 바로 화장장 갔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 안 나왔어요. 어머니도 생전에 조용히 보내달라고 하셨고요. 직장을 선택하면 장례식장 입장에선 수익이 제로입니다. 빈소 임대료도 없고 음식 판매도 없고 부가 서비스도 없으니까요. 병원 영안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장례식장 업주들은 손님이 없다고 울상이지만 소비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등을 돌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자기들이 폭리를 취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심이 없어졌다고 말했는데 정작 문제는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경제적 부담과 업계의 자충수가 만들어낸 2025년 장례식장의 현주소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죠. 모든 장례식장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죽음에도 계급이 생기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 대형 병원이나 강남 최고급 장례식장은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약 전쟁 중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은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할 정도예요. 부유층들은 돈이 있으니까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릅니다. 빈소도 넓고 화려하게 꾸미고 음식도 고급 요리로 준비하고 화환도 수십 개씩 받죠. 조문객도 여전히 많이 옵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장례엔 수백 명이 몰려요. 이런 곳은 여전히 돈을 벌고 있어요. 한 건당 수익이 수천만 원씩 나오니까 빈소 몇 개만 돌려도 충분합니다. 반면 동네 장례식장이나 요양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어떤가요?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빈소는 텅텅 비고 손님은 안 오고 적자만 쌓여가는 거죠. 한 지방 장례식장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달에 장례가 3건밖에 안 들어와요.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비만 월 1,000만 원인데 매출은 그것도 안 나와요. 더 충격적인 건 상조 회사들조차 이제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망한 장례식장 인수를 거부하고 손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상조 회사가 장례식장을 인수해서 회원들한테 서비스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안 하는 거예요. 한 상조 회사 관계자는 장례식장 운영하면 적자만 늘어난다며 보유하던 시설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조차 없는 영세 장례식장들은 도심 속 흙물로 방치되며 빚과 적자만 남기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끝은 참혹합니다. 미래의 장례는 어떻게 바뀔까요? 빈소 없는 하루 장례가 표준이 되고 시설은 의료와 결합된 형태로 바뀔 겁니다. 개인 중심 사회에서 직장 동료들이 몰려가는 풍경은 사라지고 온라인 추모관 같은 디지털 추모가 등장할 거예요.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건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던 공간이 사라지고 죽음이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업계의 탐욕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 사이의 끈이 끊어진 우리 사회의 삭막한 자화상을 보여주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을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